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7년 내 2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목표를 잘 적어주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님. 유튜브 구독하며 제가 모르는 분야,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만나 결혼해 학령기에는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먼저 기본 정보를 보면은 30대 후반, 40대의 맞벌이 부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자녀분이 한 명 있고,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거주지는 용인 수지, 직장은 영통, 종로 이렇게 각각 직장 거리가 조금 있네요. 그죠? 소득 정보를 보면은 월 소입이 합산으로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금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에 2,500만 원 정도 수준의 성과금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5천 정도는 평균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급여가 오를 여력이 있으나 부인의 경우 향후 10년 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월급 상승은 없으며 아이 초등학교 갈 때쯤 육아휴직을 2년 정도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셨네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명의를 2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셨고 특이한 것은 집을 매수할 때 남편 명의로 3억 정도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갭으로 살 때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회사에서 어떤 지원해주는 주택자금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튼 이걸 좀 고려해가지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볼게요. 현금이 7억 3천이요. 근데 이게 당장의 현금은 아니고요. 두 채의 집이 있었는데 얘를 처분하게 되는 시점이 6월 30일, 이제 8월 29일에 받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7억 3천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분한 주택이 수지 신정주공 1단지하고 도남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 시세 차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취득 시점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잔금 시점이 뭐 6월 30일 그리고 뭐 8월 29일이니까 잔금을 다 받고 신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매도는 확정이 됐으니까 자금 계획이 섰으니까 살 지역을 빨리 정해가지고 자산을 좋은 데로 좀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6월 30일 이후나 8월 29일에 무언가 살려고 하면 조금 늦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방송을 좀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튼 목표를 좀 살펴보면 7년 내 20억이 가능한 지역에서 아이와 함께 학령기를 보낼 곳으로 실거주하고 투자를 동시에 하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는 약 4년 동안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 후에 수익을 실현한 후에 아이와 학령기를 보낼 곳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거네요. 거주하고 투자를 할지 아니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기간 한 4년 정도 말씀하신 겁니다. 즉 고민 내용을 보면 앞으로 4년 내에 한 번 더 수익을 더 내고 뭐 3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학령기에 아이에 맞춰 실거주를 하거나 지금부터 실거주를 할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축에서 몸테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수지에서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당분간은 4년 정도는 수지에서 월세를 살고 뭐 월세 금액은 5천에 140, 뭐 1억에 130 정도 서울에 갭 투자를 하거나 분당에 실거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당을 고민하는 이유는 남편과 저의 회사 출퇴근, 친정 부모님의 도움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특이한 거는 약 8년 동안, 그죠? 요 얘기가 나오죠. 4채를 사고 팔았지만 정작 손해 준 건 얼마 되지 않아 손해도 받고 구축에 하급지로 많이 오르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실에 대한 기피가 심한 상태고 매도도 너무 힘들었어서 기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급지, 중하급지를 여러 채 사서 팔아서 시차익을 보고 내가 급지를 상향해 가기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과거에는 뭐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잘 매도를 이미 하신 거니까 좋은 쪽으로 좀 잘 갈아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후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지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던 지역을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 지역을 좀 먼저 보죠.
향후 4년 내 수익을 뭐 낼 곳으로 본 곳이라고 하셨는데, 동작 상도 브라운스톤 30평. 여기가 이제 13억 5천에 갭 투자, 갭이 한 7억 정도 된다.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노량진 뉴타운 역량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후보지이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동 레미안 하이리버 25평, 여기도 갭은 7억 정도고, 뭐 이유는 난 마용성이어서 골라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 후보지에 대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이거겠죠. 지금 거주하고 투자를 이제 분리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지역의 단지를 좀 살펴보니까 브라운스톤 상도죠. 정확히 브라운스톤 상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량진 뉴타운이 향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가 뭐 한강변은 30억도 넘어갈 지역이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지역은 맞아요. 그래서 지역의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틈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투자를 할 때는, 여기가 이제 본 지역이고요. 본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틈새 지역의 틈새 전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본을 따졌을 때 본 지역을 갈 수 없을 때 틈새 전략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자본 가용 금액을 좀 살펴보니까요. 집 두 채를 팔면 현금성이 거의 한 7억 3천 정도나 나오고요. 여기에 뭐 신용대출도 없는데, 또 집을 살 때 남편 명의로는 뭐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3억 정도 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10억 3천 정도의 자본이거든요. 근데 거주하는 거주 비용은 여기서 보증금이 한 1억 이하 정도로 잡으신 것 같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금이 거의 9억 10억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 돈이면은 틈새 전략,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의 틈새 전략을 갈 필요가 없이 노량진 뉴타운을 사실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노량진 뉴타운을 이제 한 번에 가시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죠? 갭 투자 7억으로 하는 것보다 노량진 뉴타운을 가는 게 더 좋고, 향후의 주택시장은 굉장히 좀 양극화될 텐데, 한강변에 있는 신축의 아파트는 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매매 금액 자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예산에서 매매 금액이 조금 오버가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은, 해당 구역들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요. 뭐 매도자가 전세를 안아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도 이제 주택이니까, 아직은 주택이니까 일부 담보대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본 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조금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예시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용산에도 보면 보광동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요 위에가 다 한남 뉴타운인데, 그 지역 중에서 제가 틈새 전략으로 리버빌이라는 단지를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빌을 추천드린 이유가, 우리가 한남 뉴타운은 지금 시세가 이제 30억 정도 하니까, 그죠? 30억이 평당 1억이니까 30억이 좀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35억도 하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지역들의 틈새 전략으로 리버빌을 사게 됐을 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3구역이나 2구역의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5년 후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얘 예상하는 시세는 평당 2억으로도 예상을 한다. 그래서 60억이 될 수도 있고 7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그 시점에는 리버빌의 지가도 많이 올라가서 리버빌의 시세가 현재 시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뭐 그렇다 보면 해당 지역도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비록 소규모 단지지만은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런 거죠.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본단지를 갈 수 없을 때 이제 리버빌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노량진 뉴타운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스톤 상도를 갈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결론을 내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지역을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부터 실거주를 고민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당 임해 한신 30평. 일단은 뭐 갭으로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겠다라는 거고요. 20년가량 이렇게 살 후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당 아름마을 풍림.
그리고 송파 가락 프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런 선택지보다는 여기가 이제 정확히 전체 서울 수도권 지역을 봤을 때 급지를 따져보면 중 또는 중하급지에 속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애매한 중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나 추가 분담금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많지는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지역을 어떻게 장기 투자로 초기 단계 정비 사업을 가는 것보다는 분당일 때는 제가 뭐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정자동 일대 느티마을을 가시는 게 뭐 굳이 내가 거주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도 저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3단지도 있고 이제 4단지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에요. 일반적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멸실이 되면 담보대출이 안 나오죠. 뭐 이주비 대출 승계 정도만 가능한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멸실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담보대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실투자금으로 이제 사놨다가 향후에 거주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속도도 좀 빠른 구역이니까 이런 식의 좀 의견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30대 후반에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은 850인데 성과금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축액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주택 두 채를 최근에 매도를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요게 현금이 나오게 되면 7억 3천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은 내가 3억까지도 가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대 시대가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7년 내 자산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요 기간은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게 두 개입니다. 갭 투자를 상도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레미안 하이리버를 갈 것이냐, 평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답변은 해당 지역의 투자성에 어떤 서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 뒤에 이제 다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는데 뭐 분당 임해 한신 아름마을 풍림 가락 프라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중하급진의 초기 단계, 극초기 단계 정비사업 예정 구역은 기간 대비 투자성이 우수하지는 않다.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거다라고 하면 뭐 노량진 유탄의 역량으로 시세 상승을 가는 지역이 아니라 본 단지, 그 노량진 유탄을 바로 사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다. 나는 여기 좀 부담이 된다. 기간도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죠?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인 분당 느티마을 일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자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에 비해선 자산이 많으니까요. 목표는 7년보다는 더 앞당겨서 초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